안녕하세요.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. 오늘 주제는 큐라클 사실상 CU06 임상 2A상 성공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. 지난주에 그 큐라클의 유재현 대표와 그 권영근 이사회 의장이 프랑스 떼아를 다녀왔습니다.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, 프랑스 떼아에 방문해서 CU06 임상 이 비상에 대해서 그 임상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큐라클의 이제 프랑스 방문에 임상연구본부, 연구개발본부, 사업개발본부, CMC 뭐 다수의 어떤 임직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임상의 이 비상 디자인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임상 2A상이 성공했다라는 의미잖아요. 그래서 큐라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게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,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지만 유재현 대표 그리고 권영근 이사회 의장 그리고 프랑스 떼아 같은 경우에는 2A상의 뭐 탑라인 결과 또는 어느 최종 결과의 어떤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그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이죠, CRO로부터 좀 기뜸을 받았다, 내용을 좀 전달 받은 걸로 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.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후속 임상 디자인을 논의한 것도 임상 2비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프랑스 떼아 측과 이제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통상 좀 파악을 해봤어요. 제가 좀 물어봤어요. 아니, 이 A상, 그러니까 임상 결과는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, CRO가. 근데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보통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?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, 보통 이제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대략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좀 사전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, 뭐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모 회사였는데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CEO가 그 결과지를 가지고 좀 보면서 좀 내용을 좀 뭐랄까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U06에 적응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황반변성 치료제도 있고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도 있는데, 어찌됐든 간에 이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치료제가 주사제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안구 망막에 주사를 찔러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, 이 CU06 같은 경우에는 알약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주사제밖에 없었던 시장에 좀 그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인데, 일단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주사제보다 효능이 더 좋게 나왔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아일리아가 망막 생기는 신생 혈관 비율을 뭐 망막 두께를 36% 정도 줄였다면, CU06 같은 경우는 48%나 줄이는 그런 효능이 있었고, 2021년에 이제 아시아를 제외하고 그 판권 자체를 프랑스 안과 전문 제약사 떼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총 계약 규모는 한 2천억 정도 되고요. 당시에 이제 뭐 계약금이 한 80억 정도, 그 다음에 뭐 단계별로 임상 성공할 단계별로 이제 마일스톤이 나머지 금액이 되고, 로열티가 두 자릿수 로열티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기술 이전 이후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. 2022년 6월 달에 미국 FDA 임상 1상을 완료했고요. 임상 2상 투약량보다 뭐 적게는 4배, 많게는 12배까지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. 그 이후에 또 빠르게 이제 2022년 9월, 작년이 되겠죠. 2회 이상 그 임상 시험 계획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, 최근에 이제 60명을 대상으로 임상 2회 이상 투약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. 현재는 그 CRO 회사에서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, 최종 결과는 내년 한 1분기 정도, 2024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뭐 임상 디자인에 대한 어떤 단순 물밑 협상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제가 큐라클 측에 좀 확인을 해본 결과, 이번 그 떼아 측과의 어떤 미팅을 앞두고 국내 안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한 9명의 전문가들과 미팅을 하면서 안질환 시장의 어떤 미충족 수요, 소위 말해서 이제 안질환 시장에서 어떤 치료제가 지금 부족한 건지, 또 어떤 부분을 좀 강화했을 때 치료제로서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스터디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미팅을 바탕으로 무려 8종의, 그러니까 8가지 종류의 그 CU06 이 비상 임상 디자인을 도출해서
프랑스 떼아에게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보통 기술 수출하면 보통 뭐 임상 1상이든 아니면 이제 동물 실험이든 임상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다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손 떼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 데이터를 받은 그 기술 도입 회사가 나머지 이제 후기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물질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큐라클과 떼아 같은 계약이 좀 특이합니다. 그러니까 떼아가 임상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고 큐라클은 그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. 금전적인 의미를 따지자라면 결국엔 큐라클은 임상 용역을 수행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떼아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 돈이 전액 다 큐라클의 매출로 잡힙니다.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큐라클 입장에서는 자기네 치료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바이오텍이 개발한 약물이 경쟁 약물일 경우에 도입을 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고 이거는 최종 상업화에 뭐 큐라클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비상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뭐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. 이 비상의 어떤 임상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라면 최소 매년 한 100억 이상 큐라클의 어떤 매출로 인식이 될 전망이고요. 만약에 이 비상이 성공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2회 이상과 2비상 토탈에서 이제 2상이 성공한 거잖아요. 2상 성공에 따른 마일스톤도 뭐 계약에 따라서 뭐 큐라클이 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계약상으로는 뭐 큐라클이 이제 CU06 임상 2비상을 진행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어떤 자금 조달 요인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큐라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임상을 주도해서 할 수 있고 또 더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뭐 늦어도 3월 정도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. 또 이미 이제 이 비상에 대한 임상 디자인이 다 도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늦어도 7월 정도에는 미국 FDA에 임상 2비상 IND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뭐 그 즈음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. 승인 받으면 바로 뭐 하반기 때는 2비상에 좀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임상 1상에서 일단 안전성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A상에서 효능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.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망막 질환 관련해 가지고 그 안구에 찌르는 주사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실 세계 최초의 어떤 알약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개발인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안질환 치료제 어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CU06이 그때 프랑스 떼아에게 그 글로벌 판권을 넘겼지만 아시아 판권은 팔지 않았거든요.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아시아 판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. 이 아시아 전체를 묶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한국, 중국, 일본 뭐 이렇게 국가별로 또 동남아 지역 이렇게 나눠서도 팔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전에 큐라클이 2천억에 큐라클의 그 떼아에 팔 때는 동물 실험이 끝나고 이제 임상 1상 중에 팔았거든요. 근데 지금 CU06 같은 이제 임상 2상, 2회 이상까지 끝난 상황이잖아요. 이 단계에서 판단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비록 뭐 판권 자체가 아시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상 단계가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천억 정도 수준에서 팔았다라면 지금은 뭐 지역을 쪼갠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뭐 효능이 확인됐고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얘기들을 해요. 왜냐하면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닌데 너무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. 최종 분석 보고에서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냐.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아까 CU06의 임상 2회 이상 임상 규모가 60명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대조군 30명을 빼고 나면 3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. 이 중에 이제 뭐 병용이네 단독이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군 자체 투약군 자체가 세 집단으로 나뉘고요. 거기다가 용량이 또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. 그래서 각 구간별 그 투약 인원수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핏값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절대 그냥 이거는 약이 어떻게 지금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진행을 한 거지 뭐 임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숫자는 아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비상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이 투약군 중에서 분명히 질환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많이 호전된
그런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약 효능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A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. P값 자체가 나올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30명 투약했는데 30명이 뭐 이전과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러면 문제겠지만 이 중에 정말 몇 명이 호전이 됐는지 그 포인트를 좀 살펴보신다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. 또 그 의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비상 논의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거는 떼야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주사제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경구제잖아요. 알약이기 때문에 시장 대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본 겁니다.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6에서 한 20% 정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나올 것이고 이 계산대로라면 CU06의 연간 매출액은 2조 8천억에서 3조 원 됩니다. 앞서 제가 로열티 이제 두 자릿수라고 설명 잘못 드렸는데 8%입니다. 그러면 8%를 계산하게 되면 3조라고 치면 2,4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 정도 수익이 큐라클의 연간 매출액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임상 1상 끝나고 이제 2상 들어간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2천억에 계약을 했었잖아요. 그리고 선급금으로 뭐 그때 78억인가 줬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또 추가적으로 떼야해서 계약 변경을 통해서 줬습니다. 그러니까 배팅액을 올린 거거든요. 그것도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프랑스 떼야 측에서는 큐라클의 그 CU06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큐라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파미데일리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